오신 분들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쭉쭉 넘어가면서 뼈다귀만 갖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뚱맞게 갑자기 왜 다산에서 있는 나눔과 복지, 돌봄 이게 뭐냐 하는 건데, 유학자들이 지금까지 이야기되는 많은 부분들이 이 도덕적인 주제에 명륜이나 이 도덕에 관한 부분들이 중심을 이루고 선비의 어떤 품위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선시대 중에서도 약간 별종의 그러니까 자기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던 다산을 통해서 조선시대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었다. 이렇게 조선을 고민하고 시대를 고민하고 당시에 이 백성들의 곤궁한 삶을 해결하고자 고민했던 분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을 통해서 유학을 새롭게 바라보는, 유학에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고자 하는 노력들도 있었구나 하는 걸 좀 확인하고자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 말을 제가 이 세 가지로 압축을 했는데요. 다산의 돌봄과 나눔과 돌봄은 뭐가 다르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학이란 성리학도 마찬가지고 유학적인 가장 큰 주제는 사랑입니다. 말하자면 유학의 인이죠. 인을 여하이 실현하느냐? 인이란 게 도대체 무언가? 왜 우리가 평생을 인에 골몰하고 인이 예지 중에 가장 어떤 데는 가장 중요적인 가치로 생각하느냐 라고 할 때, 다산은 그러면 뭐가 불만이라서 새로운 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대개 선생도 그렇고 율곡 선생도 그렇고 조선에 뛰어난 모든 석학들은 인의 실현을 유학적인 유토피아가 실현하는 가장 중요적인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인의 실현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본이 있고 말이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마음속에 각자의 이 세상 헤아림 속에 인이 무언가 하는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안정성을, 정답을 우선 찾는 걸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을 실현한다고 해서 동으로 뛰고 서로 뛰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인의 적절한 사회적 실현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사랑을 실현한다 그래서 자기 아비는 돌보지 않고 부모는 돌보지 않고 아프리카 가서 부재사업한다, 이런 상황이 있다면 이 성리학자들은 저는 미친놈 아니냐, 저는 인이 뭔지도 모르고 지 허명에 날뛰는 녀석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의 본질이 당시 사회적인 윤리관과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기를 바라고, 우선 중요한 것은 사랑이 무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마음속에 깨닫고 헤아리고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사례를 들춰보고 또 그거 적합성 여부를 서로 문변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인이 마음속에 가득 살 때 그것이 비로소 호의적인 인의 실현이 아니라 참다운 인의 발현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는 애질이라 사랑의 이치다. 이게 오히려 알듯 모르듯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는 사랑의 이치라. 이라는 사랑을 가로지르는 이법이니라. 이 리의 해석을 위해서 이 리가 크게는 이 태극의 리와 결합되는 우주 전체를 뒤엎는 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헤아리는 그런 식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사랑의 실현에 함몰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깨달음으로서의 이 사랑, 관념 속에서의 사랑에 어느 정도 물들어가지고 백성들의 삶과는 도외시된 어떤 다른 세계의 어떤 이 사랑관의 혹은 미에 대한 해석으로 넘어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물꼬를 확 돌려가지고 사랑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실현을 존재한다. 인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에 들어가서 그 집단 속에서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서로 그 애정을 나누고 아픈 걸 돌봐주고 하는 구체성 속에서 비로소 인의 참다움이 드러난다. 쉽게 말하면 실천 속에서, 사랑의 실현 속에서 사랑의 본질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산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산이 이야기를 하기를 인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최적화하는, 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가장 좋게 하는 그 단계가 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을 그 사람의 추상화시킨 것이 아니라 양자의 관계 혹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양자의 관계를 최적화시키는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인이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형용사 속에서 기생하는 인은 참다운 인의 실체를 놓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이게 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산의 새로운 특이한 점입니다. 이 목민신서에 보면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조하면서 백성을 자유롭게 다스리는 것이 인이다. 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목민자로서, 그러니까 이 다스리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아픔을 고통을 덜어주는가 하는 것이 인이지, 그냥 적선하듯이 하는 그런 행위가 인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이란 두 사람을 이야기한다. 인이란 지 혼자 독방에 앉아서 사랑을 아무리 갈고 닦아봐야 소용없고, 인이란 밖으로 나가서 저 사회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발현될 때 진정한 우리가 인이라고 이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구체적인 행위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 속에서 실현되는 인이야말로 참다운 인이지, 독방에 앉아서 첫날 만날 사랑이었더니 인이었더니라고 이야기해봐야 그건 인이 아니다 라는 과격한 발언을 한 것이 이 다산의 모습에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농민간이 참다운 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인용을 했습니다만, 사람들은 가마 타는 즐거움만 알지 가마 매는 이의 고통은 모른다네. 이 가마 매는 자의 고통을 몸소 느끼면서 그들과 한 몸이 될 때 그것이 참다운 인의 실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산의 생각입니다. 이 가마 위에 또 올라타고 누그러운 마음으로 이 가마 내는 일을 바라보고 동정에서 눈빛을 보고 하는 그것은 인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생각입니다. 그 고통을 같이 동참할 때 비로소 인의 실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다산다운 뭐랄까
상견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여러 말로 돌려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3 애들 죽을 고생하고 공부한다고 진땀을 벌벌 흘릴 때 거기다 회초리질을 하고 매질을 하고 빨리 가도록 주마가편하는 심정으로 훌치는 것은 어쩌면 일이 아닐 수가 있다. 그건 욕심일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 아이의 괴로움에 같이 이입해서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도록 할 때 비로소 참다운 인의 시련이 있다라는 것이 그것으로 우리가 이걸 버전을 바꿔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조선조 선비들, 똑똑한 선비들은 뭐 바보였느냐, 조선조 선비들은 왜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라고 하는데, 조선조 선비들도 인을 시행을 하고자 했어요. 했는데 가령 우리 박시재중이라는 거는 여기 저 병원 하시는 선생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나눠주는 거잖아요. 근데 김창혁 같은 사람은 그건 인이 아닐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인의 시련도 순서가 있고 차등이 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GMU도 섬기지 않은 자가 아프리카 남연구한다고 헐레벌떡 뛰어다니는 건 그건 코믹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박시재중은 좋기는 좋으나 이 박시재중에 함몰되면 자기 현시가 된다. 내가 이만큼 뭘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주냐, 내가 이만큼 사회를 위해 헌신하네 하는 그런 어떤 뭐 일종의 그 쇼맨십이랄까요, 드러냄이랄까요, 빠질 수가 있다. 그것보다 우선 이 본질이 뭔지를 헤아려서 그걸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체와 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본체적인 깨우침을 체라고 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용이라고 하는데, 체가 우선돼야 된다. 마음속에 돋아나는 이 사랑의 감정, 이걸 활 불타게 해서 사역이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조선 유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의미 때문에 돌봄과 나눔의 철학이 활짝 활개를 펴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요새 사회보장제도가 굉장히 많은 장족이 발전을 했잖아요. 제가 1989년도에 처음 미국에 교환교수로 갔을 때 저희 이 동서가 그 자폐아를 한 녀석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저보고 미국에 가거든. 그때 제가 그 선생님이 피츠버그의 아주 우리나라 눈먼 선생님인데 그 사회복지학에 아주 뛰어난 분이 있었어요. 나중에 백악관까지 가시던 분인데 그분한테 가서 우리 아이를 어디에서 키우면 좋을지를 좀 물어봐라. 미국이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뛰어난 사회복지제도를 갖고 있는데 나는 가기가 힘드니까 자네 가는 길에 일부러 거기 좀 들러서 그분하고 만나서 면담을 하고 좀 답을 좀 얻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 뉴욕에 있을 때 피츠버그까지 일부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눈이 맹인이셨는데 연대 졸업하시고 맹인이셨는데 거기에 가서 공부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일부러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 미국에 오니까 야, 천국이 우리 이 눈먼
장님을 위해서는 천국이 따로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본인을 위해서 박사과정 다니는 본인을 위해서 연구실을 완전히 새롭게 꾸며주고 컴퓨터도 맥인용으로 해주고 진입로도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해줘가지고 내한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써도 괜찮냐는 미안함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자폐아라기보다 몽골리안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의사소통이 안 되는 친구였는데 우리 동서가 너무 괴로워서 내한테 답을 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니까 한참 생각한 다음에 한국에 그냥 두십시오. 어머니만 한 지금 사회복지는 미국에서도 없습니다. 자식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충정이 무엇보다도 복지에 우선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당장은 괴롭고 힘들겠지만 한국 사회도 조금씩 진보되면 틀림없이 이런 아이에게도 따스한 봄빛이 갈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듣고 저희가 30년 정도 지났는데 한국 사회가 진짜 엄청난 변화를 갖고 그 친구가 지금 복지 혜택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복지 혜택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복지 혜택의 초기의 어떤 설계가 다산에서부터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까 이야기했죠. 묵자들인 무리들이 제 아비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먼 이웃을 사랑하는 폐륜을 저지른다고 비판합니다. 사랑은 물결처럼 조금 자기 주위에서부터 넓게 퍼지는 거지 갑자기 사랑이 점핑을 하는 단계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게 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 유학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라고 이야기가 합니다. 이거는 불시잡변을 쓴 정보전 이야기인데요. 동기자는 자기 형제 자매들 같이 길을 나눈 동기자고 동류자는 인류들, 동생자는 생물이나 밖에 있는 짐승이나 그러니까 이 사랑에도 순서가 있어서 동기자에 대한 사랑을 먼저 충분히 주고 난 뒤에 힘이 열리게 되면 동류자의 힘이 되면 동기자로 가는 거지. 개는 이뻐서 어쩔 줄 모르고 쭈쭈 빨면서 제 아버지는 발로 차버린다. 이게 인간의 폐륜이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양반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 생각도 오늘날은 별로 호응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다산이 왜 그러면 생각을 바뀌게 됐느냐 하는 걸 쭉 적어준 시입니다. 근데 절망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다산이 목도를 합니다. 밥도 못 먹고 생활도 안 되는 가장 처참한 삶을 가렴주구를 통해서 이 수탈하고 늑탈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질타, 이게 새로운 인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된 다산의 계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뒤에 보면 무엇에 쓰려고 쑥을 캘까 눈물이 쏟아진다네 쌀떡에 쌀 한 톨 없고 들에도 불사가 없는다. 이런 시들을 통해서 다산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유학자들이 인을 계속 알고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도 인이라는 이야기가 입에서 나오느냐 라는 이 새로운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윤리학 전반을 체계를 새로 바꿔요. 지금까지 있었던 윤리학의 교과서를 바꿔버리는 새로운 대안적인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림들이 그가 제일 절망했던 것이 부패한 관료 시스템.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호의호식 잘하고 기득권화 돼가지고 이 기민들이 오면 오히려 더 저하한다는 거잖아요. 기민에서 구황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광곡리를 왕창 끌고 온다든지 부자들한테 이 곡식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로 진창 먹고 즐기고 나눠 가지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관료 시스템의 붕괴가 이런 인의 정상적인 작동을 막는 어떤 가장 주범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 조승문이라고 여러 선생님들 아마 어디 책에 낸 요새 젊은 친구가 알아요. 그 교과서에 실려서 잘 알고 있는데, 파리야 너 저 관청에 들어가지 마라. 관청에 그 복마전 같은 관청에 들어가면 그 굶어 죽는 사람들 준다는 명목으로 죽을 쑤시면서 그걸로 화허식하는 무리들이 있다. 이런 시가 이 조승문입니다. 하면서 다사는 나눔의 정신을 강조합니다. 나눔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눔의 생명은 자발성이다. 관에 의해서 늑탈되거나, 그때도 이 관에 흉년이 들으면 관에서 곤분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곤분은 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김천지 집에서 20가마니, 어느 만석부 집에서 700가마니 이렇게 뺏어오는 겁니다. 사실상 그 기부라고 하면서 뺏어오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새로운 부패의 온상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다산이 한 이야기는, 나눔은 자발성이 생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모르 사람의 성정은 자기 의사대로 은혜를 베풀 경우에는 만전이라도 아까워지 않지만, 남이 권해서 은혜를 베풀 경우에는 한 잔 술에도 인색한 법이다. 남이 권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은 오히려 힘쓸 수도 있지만, 관에서 권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은 더욱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심정이다. 그러나 마음속에 즐거워하지 않는 바를 힘써서 행한다면 이것은 자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는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남이 나에게 살해하지 않는다면 음덕이 아니겠느냐. 음덕은 인이요, 자기를 극복하는 것은 의이다. 이미 인이 있고 또 의가 있으니 어찌 복이 없겠는가. 제일 최고의 베품은 받은 사람이 몰라 감사하다고 인사하지 않고, 받은 사람이 받은지 모르는 그 무덕의 덕이 가장 큰 복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하늘이 알아준다. 네가 아무도 몰래 베품을 받은 사람조차도 모르는 베품을 한다면 그것은 하늘이 알아준다라는 것이 다산의 생각입니다. 다산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공공적인 봉사의 요체임을 설파합니다. 자기의 의사대로 은혜를 베풀 경우에는 안전이라도 아까워하지 않지만, 남이 권해서 은혜를 베풀 경우에는 한 잔 술에도 인색한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산은 대가 없는 자선 행위가 고귀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음덕으로 변하여 복의 근원이 된다고 설파합니다. 남이 몰라준다고, 내 베품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늘이 알아주고 귀신이 알아주는 그것이 만복에 오히려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산의 이 설명입니다.
그걸 이제 다산의 표현에 따르면 무덕의 덕이라고 하거든요. 무덕의 덕은 하늘이 내려다본다. 하늘이 알아줌이 제일 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다산의 생각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복을 구하는 길은 덕을 쌓는 것만 갖지 못하고 덕을 쌓는 법은 무덕만 갖지 못하다. 무덕이란 은혜를 베푼 자는 이름이 없고 은혜를 받은 자는 살해하지 않는 것을 무덕이라고 이르는 것이다. 다산이 생각이 깊어요. 선을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품을 받은 자가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연구하거나 그걸 자기 스스로의 자존심을 상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없는 단계에 덕을 베푸는 것이 가장 큰 보시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글을 보면 말을 하면서도 부끄럽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내가 전혀 닿을 수 없는 이 깊이 있는 어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런 식의 베품과 나눔의 사회가 실현된다면 우리가 꿈꾸는 어떤 대동의 세계 혹은 서로 호혜의 세계가 달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분이라고 하는 게 경력한 백성이 의로운 일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조선시대 많이 들먹여진 제도입니다만 이걸 본분을 악용을 해가지고 수령들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 재산을 증식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했습니다. 그걸 다산은 공론에 근거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라. 본분이라는 그런 어떤 피상적인 제도가 아니라 본분이라는 제도를 사회 시스템화하라. 사회 시스템화하는 방식이 제일 밑에 나옵니다. 가운데 거는 본분이라는 이름으로 득탈하던 당시의 관료 시스템을 통탄하는 내용이고, 마지막은 그런 본분의 제도를 어떻게 시스템화해서 가장 정상적인 사회 작동 복지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걸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산은 본분에 대한 관건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공론에 근거한 운영을 제안합니다. 학민들의 추천을 받은 인물들로 하여금 노민과 부민을 선정하여 본분의 양을 할당합니다. 가장 객관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을 선발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협의체를 만들고 그 협의체 속에서 적당한 이 공부를 할 대상들을 선정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때 수령은 단지 그 집행을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관리해주는 보조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관에서 나와서 설치는 게 아니라 관은 뒤로 물러나고 그걸 잘 양심적으로 가장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선비들을 뽑아서 그들에 의해서 이 본분제 시스템이 공적인 회복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것이 다산의 사회복지 시스템의 한 구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돌봄의 여체는 관청의 문턱을 우선 낮춰라. 관청이 교만하게 떠서가지고 내가 돌봄의 주체다라고 해서 그 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백성들의 정상적인 활로를 막아버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예로 양로의 예도 존경의 마음을 담아라. 양로연이라고 해가지고 노인들을 모셔놓고 이 군수나 혹은 수령들이 주인이 돼서 그들을 하시한다거나 그분들을 그냥 돌봄의 대상으로 본다면 그분들 자신도 이 자존심도 상하고 또 언제나 이 객식구처럼 생각되니까 그분들에게 귀를 열어서 그 어르신들의 참다운 이 지혜가 무엇인가요를 묻도록 해라.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경청하는 기회로 양로의 기회를 삼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객체화된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같이 참여하는 어떤 하나의 일종의 카운실이랄까요? 하나의 그 합류하는 어떤 대상으로 어른들을 모실 때 그들의 지혜의 어떤 말씀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 다산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막고 가리어서 통하지 않으면 민정이 답답하게 되니 하소하러 오는 백성으로 하여금 부모의 집에 들어오는 것 같이 하게 되면 이것이 어진 목민간이다.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수령과의 접촉을 스스럼 없이 관과의 접촉을 마치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마음 개방해 줄 때 비로소 참다운 이 공적 회복의 길이 열린다 라는 것이 다산의 생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반려하는 것의 어떤 배우는 다산은 당시 생각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공적인 체계로 정상적인 메커니즘 속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할까를 고민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의 소리 없는 아우성의 귀를 기울여라. 이거 꼭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어린아이 병을 의사에서 낫까라고 하는데 그것은 병들어 아프고 괴로움을 스스로 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아과가 제일 어렵대잖아요. 애가 자기가 병증을 하소연을 못하고 말을 못하니까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진단하기가 어려운데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백성들은 자기 병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듯이 힘들고 아픈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참다운 그 문제 해법이 열리게 된다 하는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다산의 회복이 왜 이렇게 중원부원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날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갖게 되는 깨우침이 적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산의 이야기가 먼 시대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백성이 중심이 되는 사회, 백성을 높이고 백성을 오히려 웃길러 두는 어떤 사회복지 시스템이 올해나 그때나 그려지는 건 매한가지다. 이런 점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정근대 사회도 돌봄과 나눔과 같은 공동체 윤리가 차츰차츰 제도화되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의 이런 발달된 사회복지 시스템도 이들을 선각자들의 이 깨우침과 노력에 의해서 성취된 사물임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 다산이 이야기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참다운 사랑이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옳게 하고 정상화시키는 것이다라는
이 말이 중요한 우리의 어떤 하나의 시사점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디 기획하고 지금 추진하시는 문경학 사업이 번창해서 세계가 주목하고 우리나라 모든 이 지자체에서 주목하는 좋은 결실이 맺도록 하시기를 중심으로 기대합니다. 짧지만 간략하게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 교수 다산 선생에 대한 어떤 좋은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다산 선생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든지 또 어떤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은 두세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서로의 찬스입니다. 부담 없이 질문해 주세요. 우리 소원 선생님. 마이크 여기 있어요. 정신선이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박영기현 사업대 인터넷을 맡고 있는 소원이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베트남의 국부인 호지민 대통령, 호지민 국부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공민심서를 좀 읽어서 베트남의 국부로서의 존경을 받았다고 하는 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도청에서 담당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호시민 엑스포도 했는데, 그래서 한국학중앙연구회 회장인 이배용 원장님도 우리가 코칭을 받았을 때는 그런 것들을 베트남에 많이 보고하면은 우리 한국과 베트남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제언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베트남 국부인 호지민께서 정말 죽었을 때 그 베트남 국부인 호지민은 청빈이거든요, 사상이.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는 공민심서 한 권과 머리맡에 정말 신발, 즉 고무신 한 클레만 놔두고 세상을 부렸다 했는데 그런 사상이 정말로 이 한국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사상이 베트남에 넘어가서 그것이 전파되었는지 세상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바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다산 학술문화재단이 해마다 연차적으로 1년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1년은 베트남에서 하는 학술대회를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도 25일부터 23일간 베트남에서 이제 학술대회를 하는데, 그 주제는 베트남의 다산이라고 하는 레기돈이라는 여기돈인데, 레기돈이라는 학자하고 원래가 250주년인가 됩니다. 그래서 학술대회를 배경으로 하는데, 국가적인 사업을 하는데, 그와 다산을 비교하는 학술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거두절미하고 그런 이야기는 수없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노이 대학하고 베트남의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실하고 같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 말이 거의 정설처럼 굳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자기들도 여기저기서 한국 사람들로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인들의 자료 어디에도 그 내용들은 없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이미 수습된 유품들 속에서는 공민심서가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단지 한 가능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호지민도 북경에 와서 좀 체류를 했거든요. 북경대학 도서관에서 출입을 자주 했다는데, 그때 이미 1925년 이후에
여유당전서가 1925년에 그 조선사 편수위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 만들어진 게 국경으로 반출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그 책을 봤을 수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그건 민간에서 흘러 들어온 이야기인데 그 정체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또 다른 분 이만유 선생님 다른 분 질문 없습니까? 예. 네, 또 안장수부터. 네. 예, 저도 평상시에 항상 다산 선생에 대해서 경모를 하고 또 가급적이면은 그걸 한국 이렇게 또 되새겨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다산 선생 어르신께서 그 예천의 목사로 여기 있을 때에 다산 선생께서 그때 어렸지만 아마 같이 오시지 않느냐 이렇게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가 있는가, 또 이 문경 세제를 넘어서 다산 선생이 오실 때에 그러한 선시가 지금도 그렇게 문경 세제 이관문 쪽으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산 선생께서 정말 그 아주 가난하고 참 농민들의 그런 예한에 대해서 심지어 후라를 막 그렇게 해서 군역을 참 저걸 하는 그런 예절량, 그러한 어떤 측면,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인사랑의 배품에 대해서 정말 이 현대 사회에 이렇게 조명이 되고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태계학에 대해서 우리 그 다산학과, 왜냐하면 안동, 예천, 문경, 세제 이쪽으로 이 영남 쪽에서 어떤 그 이성적인 그러한 이제 리아기 여기다 플러스해서 사랑 러버를 같이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현대에 옳은 그러한 유학의 어떤 그런 상생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우리 다산학 우리 회장님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산 선생이 예천 군수로 계실 때 같이 비행을 했어요. 해가지고 심지어는 저희 고향에도 들렀습니다. 줄포라는 고향인데 방줄파, 그때는 언덕 파자를 써서 방줄파 하는 시를 썼는데 우리 일족이 소백산 넘어와서 너무 고생 많이 한다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천에 들렀을 때 봉화 쪽에 김한동이라고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에도 방문하고 했는데 다 의학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 김한동을 방문하려면 도산서원을 지나가야 되는데, 청양산 그쪽으로 옆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도산서원은 배아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 이상하다, 왜 배아를 하지 않았을까? 뭐 아무리 바빠도 대부분 경우는 들으시는 법인데 하고 약간 의문점은 남아 있습니다. 이 지금 말씀한 대로 다산의 학문은 잘 아시다시피 그 사화로 인해 가지고
거의 멸문지화를 당하고 강진이 가가지고 몇 명의 새로운 아전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몇 명의 18 제자라고 하는데 제자만을 두고 그 뒤에 거의 명맥이 끊어졌거든요. 다산 모시는 서원도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고종 때 돼서 비로소 이 나라가 망할 수준이 되니까 다산의 무민들을 새로 간항을 해가지고 우리 한번 봐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위기 상황 속에서 다산이 조명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망에도 퇴계학하고 다산학의 어떤 율곡학의 뒤를 이은 다산학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국제적인 시각에서 지금 여러 차례 학술회의도 하고 서양의 학자들 혹은 중국의 학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버드도 가고 일본 도쿄대학에도 가고 교토대학에도 가고 중국 가서 청와대학이나 북경대학도 같이 학술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길어집니다만 그 하버드 가서 이제 강의 이야기할 때 굉장히 관심을 많이 해요. 엄청난 폭발적인 관심을 했는데 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냐라고 하니까 다산의 상제론, 다산의 그 상제라고는 천주입니다. 서구적인 의미로 신학 개념이 너무 독특하고 오늘날의 이 서구 문명이나 서구 신학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게 이제 이 원시 유학에서의 상제론하고 서양의 상제론의 두 가지 결합물인데 그 해석 방식이 오늘날 갖고 있는 인간 소외 문제랄지 혹은 신중심의 사고랄지 이런 것을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라고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한 부분 저 한번 다시 새겨봐야 될 거야. 이 지금 우리가 유학자들은 저도 퇴계학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많은 애정이 있고 관심이 지대합니다만 그런 성자상은 모랄 센스, 도덕적인 성자상을 우리는 구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를 통해서 유학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하면 성자가 될 수 있구나 하는 모랄 센스의 도덕적인 성자상을 구축할 수 있었는데 요새 아이들한테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러빙 세인트,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성자상, 내가 사랑하고 따를 수 있는 가까운 성자상의 어떤 한 모형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저는 은연중에 그 모랄 세인트의 어떤 한 매개물로 다산이나 연암이나 이런 인물들이 적당하지 않을까. 인간의 이성뿐만 아니라 감성을 아우르고 인간의 고통을 같이 나누는 이런 어떤 성자상을 구축할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저는 선생님 말씀에 철저히 동감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그럼 또 질문 없으시죠?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우리 정순 교수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저기 불좀 조 사장님 나오셔요. 빨리. 긴장한 어르신요. 오셔요. 이만요. 나와요. 만유에는 죽을래. 빨리. 되지 않겠네 아니야. 들어가십시오. 호흡적으로 들어와. 내가 카트 찍어줄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위로 좀 올라가실랍니까? 예. 자, 하나, 둘. 잠깐만요. 한 번 더 찍을게요.
둘. 예. 네, 됐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